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혜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잘 다녀오셨어요, 인도는? 너무 잘 다녀왔고요. 아시아 태평양 YMCA 총회 총회 좀 단조로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션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그것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인증샷을 100명과 찍겠다. 네, 성공했고요. 성공하셨어요? 네, 다만 일본 친구들 중엔 한 명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방식의 교류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100장의 명함을 가져서 다 교류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하기로 했고, 또 제가 또 대금을 가져가서 문화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어요. 아주 극찬을 받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금을 할 줄 아십니까? 맞아요. 송윤아 아나운서 때 그랬구나. 제가 대금을 연주할 줄 압니다. 정말요. 또 하나는 또 여수 YMC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요. 여수 YMC에서요? 네. 예. 티모르 YMC를 지원해 줬다고 해서 감사표를 받았는데 대신 받아왔네요. 제가 대신 받아왔습니다. 티모르 YMC에 지원했다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개발 좀 어려운 나라의 YMC가 설립될 때 동티모르 YMCA 호스트들이 모여가지고 돕는데 그 돕는 일을 여수 YMCA가 좀 참여해가지고 아마 수천만 원 정도는 아마 국제 와이즈맨 여수 지방과 또 여수 YMCA가 사회교육센터도 지어주고요. 매년 축구대회 200만 원씩 벌어져서 청소년 축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대한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줬고, 또 그 첸나이에 YMCA 체육대학이 있어요. 한 500명 정도 대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고 왔다. 인도는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다 받아와서 왜 이제서야 인도를 알게 됐을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뭐 다행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언제 한번 대금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한번 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좀 부끄러운 일이고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 어제 저녁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주암댐하고 함께하는 그 노플라스틱 탄소 중립 캠페인이 있어서 주암댐 지역에서 강의도 하고, 또 흑공으로 주암댐 지금 방류하고 있는 곳에 던지기도 하고, 또 플로깅도 하고, 그러고 지금 바로 현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임은정 검사 북콘서트가 저녁 7시 순천 YMCA 강당 3층에서 개최되거든요. 곧 있으면 시작이 되겠군요.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시고 고민 있으신 분들은 순천 YMC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혜 총장님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19일이었죠. 저희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격동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동맹 체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좀 노려야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요. 200명이 모였습니다. 와. 역대적으로 10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 강연에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네. 라전에서 지난주에 이야기 한번 주셨잖아요. 네네. 그 영향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요? 있고, 또 국제 와이즈맨 여수지방 회원들이 또 대거 와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좋았고요. 그러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일본의 구구주의자들의 문제점과 또 한국의 또 구구 세력,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내용이 일본의 구구주의자하고 같이 가는 거에 대한 좀 흐름들, 그러면서 한국 내에 있는 뉴라이트 계열이 일본의 구구주의자하고 같이 이념적 개념을 같이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우리 한국의 뉴라이트 계열을 이번 정부 주요 요직에 다 앉히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연 내용은 저희가 추석 연휴에 라디오 전망대 시간에 1시간 정도로 양해를 좀 구해놨습니다. 강연 내용도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편집을 해서 강연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또 바쁘게 보내고 오신, 또 인도에서 또 물 건너 오신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지난 18일 세수 재축의 결과 올해 52조 가까운 세수가 펑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방정부 살림은 더 걱정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데다 자체 세입도 줄었기 때문인데, 정부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사용 한도와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도움이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주제는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이 올해 말 12월에 착공 예정인데 주민설명회가 최근에 있었어요. 9월 중순에 있었는데 파행을 겪고 있고요. 남해군이 해저터널 완공 이후를 대비하는 아주 바쁜 가운데 여수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년도 지방정부 살림 걱정인데 순천시, 여수시 지방교부세 감소와 세액 감소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석종 작가의 순천 현황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왔더니 뭐 아주 격변의 뭐 정치적 환경과 그다음에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 재정의 살림이, 지방 정부의 살림이 아주 굉장히 큰 폭으로, 아니 큰 폭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세수가 59조 1천억이 안 거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들이 의존 재원, 그러니까 국비에 의해서 의존 재원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순천시가 지방 교부세로 받은 돈이 7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실제 세입 예산 중에서 절반이 좀 못 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방교부세가 10.2% 삭감된다라고 놓고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7천억 중에서 약 700억 정도가 감소된다는 거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그러면 700억 정도의 예산을 그러면 지방재정 살림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운영 효과가 나올 거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경상경비 쪽 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이 복지 쪽이나 농업 뭐 이쪽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원 예산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나름대로 이렇게 재정 투자가 같이 연결돼서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700억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가 역대적으로 긴축 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경비성 예산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순천시 예산이 전폭 들어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순천시 자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규모의 사업들을 대폭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령 진행되고 있을 대규모 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잠깐 한 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살펴보니까 일단 순천시 대표적인 대규모 사업이 신청사를 짓는 사업이잖아요. 신청사를 짓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건립기금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데 큰 제약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이 700억 정도의 감소분에서 굉장히 좀 뭔가 좀 연결되어 있고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내년도 예산 운영에 굉장히 큰 차질이 있을 거고, 올해 순천시 의회의 예산 심의가 생각보다 시끄럽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 좀 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수시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그렇죠. 실제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도 한 12% 정도 적게 편성한다면, 최근에 이제 정기명 여수시장님 만났어요. 이제 속된 말로 내년 예산 중에 1,300억을 여수시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럼 신규 사업은 전혀 못 하는 거고요. 예. 신규 사업은 하나도 못 들어오고 기존 사업에서 1,300억을 줄여야 되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선박라면을 앞두고 있잖아요. 관련된 국비 예산 전에 삭감되었고요. 그랬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논란은 있었지만 경도의 미래에세 도로, 연도교 아마 그 예산도 못 할 겁니다. 왜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수시도 보면은 작년 예산이 1조 6천억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이 중앙정부 보조금이 한 5,800억이고 두 번째가 4,500억 정도가 지방교부세거든요. 지방교부세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 정도 돼요. 예. 시민들이 내는 모든 세금이. 그런데 이제 이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세출 예산을 보면 아마 40% 정도를 중앙정부가 지출하고 60%를 지방정부가 지출하니까 이게 세금은 없는데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방정부 예산의 70%를 국가가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로 줘서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거든. 사업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국세 영역에서 한 53조, 56조 정도가 줄어드니까 지방 예산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도 지금 지방교부세 영역에서 대폭 줄어들고 하니까
제가 봐도 1,300억, 순천이 800억이라 그랬나요? 700억. 700억. 광양시도 한 예상하는 게 700억 그렇죠. 정도인데 제 생각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세 영역이 또 감소를 하거든요. 주택 거래가 없잖아요. 요즘은 네. 건설 경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들어오니까 아마 광양도 한 500억 이상은 줄이기 시작하면 이거 신규 사업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지방세 수익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게 지방교부세는 다른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규모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는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에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일단 지방교부세는 국세가 대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국세 중에서 20% 정도를 한 19%에서 20% 정도를 지방재정교부금이라 해서 지방정부에 일괄적으로 주는 금액이거든요. 네. 국세를 많이 걷었으니까 이 중에서 한 20% 정도는 너 지방정부 나눠줄게 해가 나눠주는 돈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지방정부는 사실상 답이 안 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는 뭐냐면 그 지방교부세가 그 감소되는 것은 세수 예측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들인 세금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8을 정부가 쓰는 돈이고 2를 지방정부가 쓰는 돈인데 이게 그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7대3, 6대4가 이게 비율이 조정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그 걱정스러움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신규 사업, 단계별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비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지방비로 대체해서 그 부분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의 세입으로 정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 내년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세수 예측이 올해처럼 59조 1천억이 빵꾸가 나버리면 죄송합니다. 1천억이 결손 부분으로 예측이 돼버린다고 하면 이게 더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심각해진 건 내후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지방교부세 영역도 있지만 여수시 1조 6,800억 중에서 1조 800억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에요. 보조금이라든가 아까 지방교부세. 네. 근데 보조금 아직 얼마를 줄일지는 아직 연락이 안 왔거든요. 대폭 줄인다고만 이야기해요. 30% 이상. 그러면 결국은 여수시 작년 예산 중에서 1조 800억이 중앙정부인데 저는 이것 아마 1조 3천억, 1,300억보다 더 많은 돈들이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수시는 한 6천억 정도만 지방세라든가 자체 세원으로 운영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일반 운영비나 인건비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 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정부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사용 한도를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요건도 완화해 주겠다. 일단 위기를 넘겨보자. 라는 것인데 일단 빚내서 써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미리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 말은 마치 중앙정부가 무슨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너네가 좀 지방채를 버텨봐. 통해서 버텨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국채를 내듯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내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윗돌 패서 아랫돌 막으라는 거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정책이고요.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었을 때도 대체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그러니까 대규모 도시들은 가능해요. 개발 행위들이 있으니까 뭐 취득세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작은 시 그리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방세 발행 엄두조차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이건 결국 뭐냐면 말 그대로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남발하는 형태로 지방정부를 운영하게 돼버리면 결국은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거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일본의 사례나 다른 지방정부의 잘못된 운영 사례들을 놓고 보면 정부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업을 강화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공무원들 월급을 줄이는 경우들까지 생겨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까지 갈 정도의 우리 지방자치가 좀 취약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합 제방 이 정부가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먼저 나서 가지고 기금 산도 완화해 달라.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정부가 세수가 이번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니까 각 지방마다 거의 10.2%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지방채 발행을 요건해서라도 일단 부족한 예산을 써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돈을 안 주겠다는 건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대신 너희가 빚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알고 보면
그 지방 정부 여수시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법에 의해 자체 재원을 가지고 마련한 기금이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10원도 안 줬어요. 다만 행안부가 사용 한도를 정하죠. 그렇죠. 네. 근데 돈들은 다 여수시가 써야 될 돈에서 일정 뭐 1% 2% 이런 거 빼가지고 여수시 같은 12개 기금이 있어요. 관광기금부터 해서 말해서 12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중에서 당장 몇 개월 동안 필요 없는 돈들이 통합기금에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높은 이자로 한다거나 또 2년 전에 만들어진 혹시 일반 회계에서 세입 세출이 좀 안 맞을 때 기금에서 잠시 차용해 와서 좀 조정해봐라. 그런 목적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수시가 다 합쳐봤자 600억밖에 안 돼요. 600억 중에서도 통합 재정과 관련 기금에서 당장 쓸 돈은 한 절반 정도 돼요. 이거 그러면 300억밖에 없거든요. 네. 300억 가지고 당장 지금 1,300억을 줄여야 되는데 300억은 진짜 은발의 오줌 누기처럼 적은 액수인 거고요. 그리고 지방채. 여수시는 한 4년 동안 지방채가 제로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빚이 없었어요. 근데 지방채는 초기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방정부가 특정 사업을 할 때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10원도 안 쓰도록 강력히 제어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게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야 중앙정부가 돈을 안 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 지방채 발행해서 너희들 인건비 줘라. 너 전기료 없지? 전기료 운영비 써라 이러거든요. 이거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부자 세금 깎아줘서 생기는 일이다. 뭐 세수 계산도 잘못했다.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위기다라는 진단 두 심각한 분께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충격이다라는 네. 발언까지 주셨는데 그럼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언하시네요. 굉장히. 네, 제가 의원을 해봤잖아요. 예. 세입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 수입을 높이거나 세외 수입을 높여야 되는. 세외 수입이라는 뭐냐면 뭐 이렇게 입장료나 이런 걸 높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700억 감소하는 이 예산을 그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게요. 1년에 순천시가 예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국세 들어오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시금고에서 아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돈들이 제가 의원일 때 약 50억 정도였었거든요. 그 50억 이외에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 건 정원박람회 입장료 또는 뭐 순천만 입장료 다른 형태의 세외 수입 요건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 700억 감소에 대한 부분을 절대 마킹할 수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재정 자체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교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각각 독립적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되지만 우리가 국가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것이 분권, 자치분권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재정이 너무 많이 지방재정이 의존 재원으로 국가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속되어 있는 이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6대4나 5대5로 낮추자라고 했던 강하게 요구했던 게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가 대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큰 사업들을 59조 1천억 원 안에서 줄이면 되지만 지방정부는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현재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한 해 700억이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 텐데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간은 좀 제가 많이 할애해서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 논란인데 여수 신덕 남해군 서면을 육상과 해저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파행이 됐습니다. 노선 공사 계획이 남해군으로 과도하게 치우쳐서 설계가 됐다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고 투자 예산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여수 인근 주민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이 지적에 대해서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주민들은 설명회 전까지 어떤 내용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예. 뭐 여수시로부터 이게 뭐 설계도 자체가 좀 어떻게 변경이 되고 그 예산이 언제 어떤 절차로 집행이 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설명회 장소에 처음 와가지고 애초에 주민들이 이해했던 설계도보다 많이 좀 변형이 되어 있거든요. 수정 설계도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항의가 있었는데요. 어떻든 남해군은 그 핵심 전략 추진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속에 해저 터널팀이 있거든요. 해저 터널팀이 있어서 좀 차분하게 국토교통부하고 좀 논의하면서 사항들을 좀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었는데 여수시가 주민들 말말처럼 설명회 때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서운함들, 그 정보에 대한 좀 미흡들, 정부 자체가 부재된 거에 대한 항의들 이런 것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이건 정부 예산은 약 한 7천억 정도가 투자되는
그래서 앞으로 한 7년 동안 공사를 통해서 31년도에 개통을 하는 대규모 국제 사업이라서 어떻든 그렇다 보면 가장 가까운 신덕 주민들이 좀 이해할 만하게 가야 되는 거고 이번에 나온 설계도를 제가 봤어요. 근데 결국 해저부가 5km 정도고 육상부가 한 3km 정도 돼요. 근데 이게 Y자로 되어 있잖아요. 서로 이제 남해군과 여수로 오면 서로 북남으로 서로 도로가 나눠져야 되니까 Y자가 누워 있는 형태인데 아마 한 70% 정도가 다 남해 쪽에서 길게 만들어져 있고 신덕 쪽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으니 아마 신덕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걸 통해서 대규모 좀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수용도 당하고 막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 거기에 대한 좀 항의와 또 섭섭함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석 총장님 뭐 인도 다녀오시긴 했는데 이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저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 여수에서의 준비,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정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치인들에겐 정보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여수시도 정보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 해저터널을 얻는다고 했을 때 해저터널을 뚫는 것까지는 우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럼 남해에게 득이 될 거냐 여수에게 득이 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정부 그렇죠.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디테일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좀 이런 표현 대단히 지역적이긴 하지만 무슨 큰 이벤트를 해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득은 서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철도를 낸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그런 쪽 일에 굉장히 밝은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에 이익이 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발전적인 토론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터널 뚫리겠지 이렇게 막연하고 기대고 있었던 어떤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의 이 정보를 일반 주민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적으로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 책임입니까 그러면? 공동 책임이라기보다는 책임이라기보다 그렇죠. 공동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책임까지는 아니고 소홀입니까? 지금 보면은 여수시 행정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두 분 이 관계가 되게 모호한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민생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신덕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개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죠. 나름대로 호재를 좀 얻고자 했을 뿐 거고 그러면 이 해저 터널을 통해서 여수시가 얻을 득은 뭐냐 전남 동부권에서 얻을 득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토론한 자리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들을 좀 같이 추진해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설계에 반영한다거나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정치인들이 좀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수에서의 그냥 주된 논리와 기대는 남해 뭐 경남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효과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수는 좀 긍정성이 강했어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여수가 항만도 있죠. 공항도 있죠. 그리고 엑스포 역도 있죠. 그리고 대학도 있죠. 고등학교도 뭐 나름대로 유명한 뭐 인문계 고등학교도 많고 하니 아마 도로만 뚫리면 남해 사람들 일정 부분 여수로 올 거다. 네. 남해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요? 아니요.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남해 출신, 이제 할아버지도 남해 출신이시거든요. 의외로 여수에는 옛날 여수고등학교, 여수수고 이런 데는요 남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이제 인구는 없죠. 하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로 올 거다. 홀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약간 긍정적인 그런 좀 기대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이게 치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남해는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해 군 공무원 체계 속에서 해저 터널 팀이라고 만들어서 길을 쓰고 좀 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관광이나 숙박이라든가 그렇죠. 도로 인프라라든가 이거 기회다. 그러면서 그렇죠. 용역도 네. 하면서 우리는 이 열악한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준비 단계가 이제 사흘이 걸릴 거잖아요. 남해안 무슨 개발 권역이었죠? 우리 남해안 남중권. 남해안 남중권 개발 정책의 뭐 여러 가지 일 텐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수의 관광객이 많아요. 남해의 관광객이 많아요. 여수가 많죠. 그렇죠. 남해 예. 입장에서는 여수 관광객을 어떻게 유입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사활을 걸고 했을 거라고요. 반대로 여수에서도 어떻게 하면 경남 쪽에 있는 뭐 물류와 관광 이 컨텐츠를 이쪽으로 끌어들여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놓고 봤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그래서 뭔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어야 될 텐데 아마 이 입장에서는 착공된다고 했다고 하면 이미 설계도 나와버려 가지고 좀 고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우리 여수 정치인들하고 행정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남해군처럼 불리한 조건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행정이 주요한 역할인데 여수시는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만 가지고 아무 대응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선형이 아까 인터체인지라든가 그렇죠. 도로와 진입국들이 3, 4km 남해 쪽은 굉장히 여유롭게 가버린 거고 이거 신덕 쪽, 여수 쪽은 기존 도로 국도에 그냥 얹히는 형태니까 오히려 여수 올 때는 상당히 사람들 불편할 겁니다. 교통 체증이 일어날 거고 예. 남해는 쭉 빠지면서 수많은 뭐 독일 마을이라든가 남해 유명한 관광지들로 아마 차량들이 도로 선형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늦지 않았다고 보고 어쨌든 상생 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여수에서 남해 넘어가긴 되게 좋은데 남해에서 이쪽 들어오기는 되게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두세 개의 지자체가 걸려 있는 국토개발 영역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 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를 할 필요는 있어요. 성전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솔직히 다양한 자기 지역 주민들 이해 요구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리하면 저기는 불리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을 서로 좀 공유하면서 뭐 서로 간에 좀 정보들 나누고 그것들을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여수시의 적극 행정은 더욱더 필요한 저는 이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투자 예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자치단체 입장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여수 지역 내에서 개발 행위들이 있어야 세수가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렇죠. 건데 그런 부분을 너무 여기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너무 조금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뭐 이번 주 YMCA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연휴는 방송이 없는 관계로.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방금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아니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잘 쉬시고 명절 네, 연휴 잘 보내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모두 고맙습니다. 명절 잘 세십시오.